근데 열심히 이제 자기 일 하면서 살다가 30대가 넘어가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김승주 리포터는 그래서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안 한 거죠. 예, 못한 건 아니고 안 한 스튜디오에도 좀 많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뭐 광고처럼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죠. 주변에서는 눈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눈 좀 낮춰라 성하지만 사실 1년지 대사인 결혼을 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내가 만약 신데렐라가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상상.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자는 직업이 30점, 오늘 학교 나왔냐가 25점. 실제 중매 시장에는 개개인을 점수화한 등급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우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결혼에 관한 꿈과 현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이셔리 씨. 남다른 그녀의 노력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의 장점은 타비하게는 몸매니까 이게 저의 장점이고 무기고 이게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39살, 평균적인 혼기를 넘긴 이셔리 씨는 아직 솔로인데요. 그 이유는 남다른 결혼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사랑 하나로 좀 이렇게 현실이 만약에 돈이 없어도 같이 그렇게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물의 40이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원치 않기에 재력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사업적인 뒷받침을 뒤에서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받쳐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저는 진짜 만나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자는 당연히 능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는 그녀. 스스로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듯이 매력과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이셔리 씨의 바람은 실현 가능할까? 스스로 생각하는 중매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전문직 커리어 우먼이니까 결혼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간 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자신만만했던 이셔리 씨도 긴장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예상보다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얼굴, 둘째가 아버지, 셋째가 직업, 그다음 넷째가 나이, 학교는 반복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신랄한 평가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그녀입니다. 내년 되면 또 달라질지 몰라요. 내년에는 그냥 좀 나보다만 잘 살고 나보다 돈 좀만 더 많으면 숫자가 일단 달라지니까 앞에 숫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서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결혼관을 굽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중매 등급표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프로필 작성할 때 아버지 경제력, 어머니 아버지 학력, 어머니 아버지 재산, 그다음에 부동산까지 적어요. 생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공장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땅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일정하진 않지만 보통 대부분의 결혼정보회사에는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블레스라고 할 경우는 학벌과 경제력, 그 경제력 안에는 부모님 경제력과 본인의 연봉이 포함되고요. 남성분들은 경제력 속에 집을 결혼해서 살 집이 있나.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저마다 가진 기준이 실제 중매 시장에서는 점수로 매겨져 등급화돼 있다는 건데요. 남자는 직업과 학력, 재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고 여자는 외모와 집안, 나이 등이 기준, 평가받는 것이 기분 나쁘지만 중매 시장에선 어쩔 수 없는 분위기. 그렇다면 요즘 세대들은 결혼을 통해 신데렐라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실을 한다면 나는 일단 한번 만나보겠다. 하나, 둘, 셋. 얼핏 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요. 결혼을 한다는 거에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정감이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도 가장 많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손을 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돈이 많다면 신분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신분이 상승이 된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데렐라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재벌이랑 결혼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할 거 이런 건 TV가 만든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노력 없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좀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제가 일단 노력을 함으로써 좋은
좋은 직장에 가면 그만큼의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실제 고위공직자의 딸과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 후 4년 만에 이혼했다는 김성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자꾸 이러는 게 왜 그런가.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된 거죠. 이혼한 것도 있고.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달랐는데요. 집안일엔 관심도 없는 데다 가정보다는 개인의 생활이 더 중요했던 아내. 나서서 도움 주길 바랐던 처가 식구들은 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 연락을 아예 두절할 상태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도 없고. 처음엔 해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아내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는 더 벌어지기만 했는데요. 전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 정말 다시 기회가 좀 있다면 정말 비슷한 환경. 서로 그게 더 오히려 살아가는 삶이 더 좋지 않을까. 성준 씨는 비싼 값을 치르고야 결혼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만 하면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요.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사실 배우자의 조건, 등급표라는 건 결혼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형이라는 명복하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배우자의 조건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체 87명의 학생들 중 79명이 성격을, 42명은 직업, 재력을 택한 학생은 그 절반인 21명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재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잖아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가장 1순위로 보는 조건이 어떤 거세요? 재력? 첫째는 능력이지. 능력 없으면 어떻게? 이 조건이 여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얼마든지 여성한테 의존할 수가 있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가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나는 뭐가 나쁘냐. 남자 신데렐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한 거죠. 자신보다 한 단계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현실적인 이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평민에서 공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누리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여성들한테서 발현되는 것이고. 가구 디자이너인 이혜진 씨는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냥 연애로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이상향과 조금 거리 있으신 분들만 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맞는 사람을 이제 결혼하기 좋은 괜찮은 사람을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개개인을 등급화하는 중매시장 싫지는 않았을까요? 그 등급이 너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만 나눠져 있지만 않다면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그 분께서도 같은 레벨을 원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만나로 이어지기도 힘들고 서로의 그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스스로 신데렐라를 꿈꾸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잘 맞아야 되는데 학벌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300 이상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에서 전셋집 정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방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따로 이제 저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제 경제 생활이 가능하신 정도. 이혜진 씨의 바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9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한 것들이 일종의 중산층의 붕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붕괴되는 사람들이 붕괴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반려자로 충분한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위치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한 단계만 높아졌으면 하는 현실적 신데렐라의 꿈. 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서 이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학 가기 위한 내신 성적도 등급을 매기더니 결혼할 때도 그러게요. 등급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문제 아나운서는 과연 남자를 볼 때 뭘 볼까? 이건 아마 많은 대다수 남성 시청자분들과 또 예비 시어머님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 어렵다는 네. 삘 통하는 남자. 예. 어렵죠. 아직 어리다는 뜻. 그런데 실은 이렇게 좀 막연한 로맨틱한 얘기가 좀 우리가 듣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꼭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거에는 그 백마탄 왕자를 한순간 바라셨다면 현재의 미혼 여성들은 자신에게 좀 부족한 경제적 여유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경제력과 능력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그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보다도 5%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면 뭐 회사나 병원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예.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우자를 통해서 좀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부부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대책 없이 이렇게 사랑만으로 좀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이게 일부는 좀 현명해진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우리 박 원장님은 참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너무 영악해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고.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